유화 송생과학의 송쌤입니다. 자, 오늘 촬영하는 날짜가 2020년 3월 1일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이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 항상 마스크 착용에 힘써 주시고 위생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랑 마스크 착용만으로도 많은 예방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는 꼭 이 점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이 잘 보존됨을 이해하고 이를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저랑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소는 콧밭에 둔 모종삽을 몇 달 후에 찾았는데 철로 된 모종삽이 붉게 녹슬어 있었다. 은소가 찾은 녹슨 모종삽의 질량은 녹슬기 전과 같을지 이야기해보자. 자, 모종삽을 딱 뒀는데요. 이 상태로요. 그대로 뒀어요. 그랬더니 몇 달 후에 보니까 녹슬었다라는 거죠. 모종삽하고요.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반응을 해가지고요. 녹슨 삽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모종삽에서 외부에 있던 산소가 달라붙으면서 녹슨삽에 대한 질량은 증가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무조건 질량이 증가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 것을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요, 화학 반응 전과 화학 반응 후의 질량이 같다라는 거죠. 왜 그런지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이 녹아 물이 되는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는 질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요. 아래에서 95g이에요. 뚜껑을 닫아 놓은 상태로 외부로 수증기가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 놓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녹이기만 했습니다. 녹였을 때도 몇 g이에요? 똑같이 95g이죠. 화학식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물리 변화니까 화학식이 변하지가 않겠죠. 이렇게 H2O로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물이 1000g 있어요. 그러면은 얼렸다 하더라도 1000g의 얼음이 생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화학 변화 같은 경우에 물질의 질량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질삭는 수용액과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혼합하면요, 염화은이라는 앙금이 생성되는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때 반응 전후의 질량이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염화은 어떤 색깔인지 기억나세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흰색입니다. 흰색 앙금이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밑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9.5g인데요. 여기에 있던 것을요, 여기다 들이부었어요. 붓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똑같이 몇 g입니까? 119.5g으로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화학 반응식도 우리가 한번 심심하니까 완성을 해보도록 할까요? 염화나트륨 화학식이 어떻게 됩니까? NaCl, 질산은요? Ag, NO3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거 두 개가 반응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NaNO3랑 AgCl이라는 흰색 앙금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화학 변화가 일어나서요. 원자에 대한 배열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질량은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화학 반응에서 질량 변화를 확인하는 다른 실험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만나는 분필 조각하고요, 염산을 반응시키게 되면요, 거품이 난다고 합니다. 염산하고요, 분필을 반응시키면요, 거품이 나오게 된대요. 이 거품이 어떤 거랑 같이 나오냐면요, 염화, 칼슘하고 물하고 같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화학식은요, 다음 장에서 조금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우선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염산하고 분필 조각하고 반응시킬 때요, 거품에서 나오는 기체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뚜껑을 닫아 놓습니다. 이 상태에서 기울여서 반응시키면요, 여기서 그 거품 같은 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요게 실험 2번이고 요게 실험 2번이고 요게 실험 3번입니다. 실험 2번에서 측정한 질량은 75.9g, 실험 3에서도 75.9g이래요. 그러면 질량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플라스틱 병의 뚜껑을 닫았기 때문에 물질이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기 때문에 염산과 분필 조각이 반응할 때 반응 전의 전체 질량과 반응 후의 전체 질량은 같다라는 거죠. 모종삽의 경우는 어땠어요? 밀폐된 공간이 아니다 열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산소가 달라붙으면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질량이 증가한 겁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물질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내부에 있는 물질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면은 반응 전후의 질량이 같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분필과 염산을 반응시키면요, 분필의 주성분인 탄산칼슘이 염산에 녹아있는 염화수소와 반응하여 염화칼슘, 물,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화학식 한번 적어봅시다. 탄산칼슘 CaCO3죠. 그 다음에 염산이죠. 염산에 녹아있는 염화수소 HCl이 녹아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게 나오는다? 염화칼슘과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하고 끝냈습니다. 선생님 이거 끝난 거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틀리다는 거죠. 개수가 안 맞죠? 우선 수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2개인데 여기서는 몇 개예요? 1개니까 여기에 2를 붙여주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염소의 개수도 맞고요. 탄산의 개수도 맞고요. 산소의 개수 맞아요? 틀려요? 산소의 개수도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화학의 개수까지 맞춰줘야지 화학 반응식이 완성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반응 전후의 물질의 전체 질량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전체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림 1-9와 같이 화학 반응이 이루는 원자의 배율이 달라지더라도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이 이루는 원자의 개수와 종류는 같기 때문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선생님 그럼 진짜 원자의 개수는 똑같은 거예요? 한번 세보면 되죠. 탄소는 여기서 몇 개 있어요? 1개. 수소는요? 2개. 산소는 3개. 칼슘은 1개. 이렇게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왼쪽 볼게요. 이산화탄소도 탄소 몇 개 있어요? 1개. 수소가 어디 갔어? 여기서 물이 나왔는데 물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H 플러스랑 H랑 O, H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물질이 하나 있을 거라는 거죠. 수소 몇 개 있어요? 2개. 산소 3개. 그리고 칼슘 1개. 이렇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화학 반응 전과 반응 전이에요. 화학 반응 후에 원자의 배열이 달라지더라도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기 때문에 질량이 결국엔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분필과 염산이 반응한 후 플라스틱 뚜껑을 열고 질량을 측정하면요, 반응 전보다 질량이 감소할 거예요. 왜? 이산화탄소 기체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기체가 관여하는 반응의 경우에는요, 반응 전후의 질량이 변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체의 질량까지 고려하면요, 반응 전후의 질량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응 전후의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같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라부야지에라는 훌륭한 프랑스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화학 반응에서 질량을 측정하는 실험을 통해서요, 반응 전의 물질의 질량은요, 반응 후의 물질의 전체 질량과 항상 같다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를 보고 우리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화학 반응도 반응 전후의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후의 전체 질량과 반응 후의 전체 질량은 항상 같다라는 거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그렇죠, 개수와 종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변하는 건 뭐가 있어요? 원자의
배열은 변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것들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 대한 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